오늘은 이 단타 매매에 대해서 중요한 내용들을 좀 정리해 드릴 테니까 초보자분들께 좀 도움되는 내용 위주로 정리를 해 드릴게요. 제가 첨불 챌린지를 몇 년간 이어가고 있는데 기본적인 개념들을 모르는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이렇게 중간중간에 한 번씩 설명해 드리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매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롱 포지션을 진입했어요. 이렇게 나오죠. 자막에도 써 있고, 그리고 제가 들어간 수량은 이 3만 불을 진입했습니다. 현재 제 시드가 4,881불인데 어떻게 3만 달러를 진입을 하냐? 레버리지를 썼으니까 가능한 겁니다. 저는 교차 레버리지 100배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 시드 4,881불에서 100배만큼의 시드를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1, 10, 100, 1000, 만, 10만, 48만 불 정도를 제가 시드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손실이 발생을 한다면 제가 가지고 있는 시드를 담보로 하기 때문에 제 시드를 잃게 되는 거죠. 빌리는 개념은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 비중이라고 되어 있죠. 이 비중은 무슨 뜻이냐면, 아까 레버리지 100배를 썼기 때문에 48만 불이라고 했죠. 여기서 이 3만 불이 들어간 것을 6% 정도 사용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편할 거예요. 자, 이렇게만 설명해 드려도 제가 교차 100배를 사용하는 거에 있어서 이 100배라는 거에 많이 꽂혀가지고 저한테 무슨 100배를 쓰는 사람이 뭘 가르쳐 준다고 그러냐, 이런 분들이 계셨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좀 이해가 되셨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진입한 근거를 살펴볼게요. 우선 진입한 자리 자체는 좋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왜냐면은 여기서 강하게 상승을 만들면서 직전 고점을 상승 돌파했죠. 돌파를 했지만 이것이 강하게 장대 양봉으로 돌파한 게 아니라 돌파를 살짝 했으나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다시 내릴 가능성도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늘 말씀드리는 이 박스권 판단 매매법에 따르면 기존에는 여기였던 거죠. 그래서 여기를 돌파했어요. 돌파했기 때문에 이제 새롭게 시장을 봐야 되는데, 하지만 여기서 이 속임수로 내리는 그런 움직임도 종종 보여주기 때문에 여기서 확인 매매를 하기에는 좀 이를 수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 포지션을 보시면 되고요. 어쨌든 저는 확인 매매라고 해서 여기를 지지할 가능성에 따라 롱 포지션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겠죠. 선물 거래면 숏 포지션 전략도 세울 수 있는 거 아니냐, 많이 올랐으니까 숏을 들어가면 되지 않냐.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의 오류가 뭐냐면 많이 올랐으니까 라는 겁니다. 많이 올랐다고 이제 내릴 차례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저는 현재 시장을 크게 봤을 때 상승 추세라고 보기 때문에 내리더라도 다시 상승할 가능성에 따라 차라리 롱 포지션에 물린다, 이렇게 표현들을 많이 하시는데, 차라리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여기서 숏을 들어갔다가 살짝 내리고 갑자기 큰 반등을 보여주면 이거에 대해서 대응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런 관점으로 매매에 접근하시는 게 강제 청산을 안 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 추세는 원래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크게 봤을 때 결국에는 상승이다, 이걸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강제 청산 가격이라는 게 있잖아요. 현재 저는 95,000달러 정도로 강제 청산 가격이 있는데, 어차피 상승이라면 어느 정도 내리더라도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가 지금 설정되어 있는 이 강제 청산 가격까지는 갈 가능성이 낮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심리를 통해서 혹시 내리더라도 추가 진입을 해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내리더라도 큰 불안감을 가지지 않고 깊은 잠에 들 수도 있는 겁니다. 혹시나 이 선물 거래를 하시면서 내가 잠을 잘 못 잔다, 이런 분들은 이 포지션의 비중을 많이 낮춰야 된다, 이렇게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움직임 어떻게 됐나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포지션을 청산했습니다. 그래서 수익으로 마무리를 했죠. 그동안의 과정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이렇게 보유하는 중에 여기서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죠.
사실 이때는 좀 많이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저는 반등을 하면서 상승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고, 또는 여기까지는 올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움직임에 따라서 약간의 익절을 하던지 아니면 본절에 나오려고 했는데, 거기까지 가지 못하고 갑자기 이렇게 급락을 해버리니까 어떤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을 주지 않아서 그냥 지켜만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구간에서 이렇게 머무를 때 이때 저는 그냥 잠에 들었습니다. 보시면 이때가 이제 새벽 시간이죠. 이때 추가 매수도 고려를 잠깐 했지만 그래도 추가 매수보다는 어차피 잠에 들 것이기 때문에 그냥 놔두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때 제가 그냥 놔두자라고 생각했던 이유는 늘 말씀드리는 요즘 비트코인 이 특징이 있다고 했죠. 이렇게 새로운 저점을 만들게 되면 보통은 다시 반등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요즘에 많이 그렇거든요. 사실 제가 진입한 그 구간도 결론적으로 보면 마찬가지죠. 여기가 고점이었는데 고점을 만들고 하락 추세를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여기서 저점을 새롭게 만들고 이제 반등할 차례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 포지션에 대해서 이렇게 처음에는 하락할 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지만 그 다음부터는 홀딩을 그냥 편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홀딩을 했어요. 약 40시간 동안 했습니다. 자, 이제 단타 기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드릴 건데 이것도 질문을 하는 분들이 꽤 계셔가지고 설명을 해드릴게요. 저는 하루에 2번 이상 거래를 하면 단타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너는 40시간 동안 홀딩해놓고 이걸 단타라고 할 수 있는 게 맞냐, 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죠. 물론 제가 생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흐르게 되면 이렇게 사실상 물린 거죠. 물린 상태로 시간을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저는 하루에 2번 이상 정도 평균적으로 단타를 하는 것 같고,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홀딩하는 경우는 주로 제가 생각했던 방향이 아니라서 좀 더 지켜보느라고 계속 갖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추세가 꺾였다고 판단한 게 아닌데 이것을 굳이 손절을 할 필요는 없죠. 지금도 보시면 결국에는 이렇게 상승이 나왔잖아요. 제가 뭐 무지성으로 홀딩을 해서 운 좋게 나온 거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운이라는 것은 가끔 있는 거고, 저는 이제까지 2번 출금을 하면서 이제 2달 이상 거래를 해오고 있잖아요. 네, 그런 점들까지 함께 보시면은 마냥 운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자, 어쨌든 이제 매매 결과를 보면 0.84%를 수익을 냈죠. 레버리지가 반영이 되지 않은 비트코인 순수 변동성에 대한 수익률을 표기한 거예요. 왜 이렇게 표기를 하냐면 사람마다 레버리지를 쓰는 게 다 다르잖아요. 저는 교차 레버리지 100배를 사용하고 있는데 어떤 분은 10배만 사용하는 경우도 있을 테고, 어떤 분은 또 격리로 20배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을 테고, 다 다양하기 때문에 레버리지가 적용된 걸로 표시를 하게 되면 보는 사람마다 이게 혼란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 이 비트코인 어느 정도 변동성에 대해서 수익을 내는지 그걸 보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은 청산했을 때 얼만큼 수익이 났냐, 이것을 표시한 거죠. 그래서 229불 정도 수익을 냈습니다. 여기서 청산을 한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저항 구간 앞에 있고 이전에 한번 저항을 받은 곳까지 왔기 때문에 한 번 더 저항을 받고 내릴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움직임을 예상해서 청산을 했습니다. 자, 다음 2번째 매매를 보면 제가 생각했던 대로 내리진 않았죠. 제가 이런 구간까지 기다렸는데 그런 구간까지는 오지 않고 다시 한번 고점을 올렸기 때문에 이거 점점 계단식 상승을 하려나 보다,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여기서 진입을 했습니다. 이게 진입 근거가 전부이거든요. 어떻게 진입 근거가 그렇게 허술한데 계속 수익을 낼 수 있겠냐, 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진입 근거가 많고 복잡할수록 거래하기가 힘듭니다. 어차피 이유를 찾으면 되게 다양하거든요. 여기서 하락 신호를 찾으려고 해도 수십 가지가 나오고 상승 신호를 찾으려고 해도 수십 가지가 나옵니다. 결국에는 아무리 여기서 고민을 하고 많은 정보를 찾으려고 해도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되기 때문에 차라리 저처럼 매매를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주로 캔들만 보면서
이 캔들의 움직임을 보고 거래를 하죠. 아마 많은 분들이 이런 형식으로 거래를 하고 싶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뭐 경험이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바로 이렇게 한 것은 아니고 또 차트를 오래 보고 거래도 오래 하다 보니까 이렇게 간소화하면서 거래를 잘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경험이 너무 없는데 바로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면서 이렇게 점점 줄여가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매매를 청산했습니다. 수익은 굉장히 낮죠. 사실은 여기서 홀딩을 좀 해도 되는 자리라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청산을 한 이유는 이제 세 번째 출금 목표에 도달했기 때문이죠. 목표 수익에 도달을 했죠. 그래서 도달을 하면서 출금을 마치고 다시 매매를 이어가기 위해서 약간의 수익을 실현했습니다.